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하는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혜정입니다. 2022년 6월 월간 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봄 시즌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전통적으로는 구매자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 그 움직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금리와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금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변화를 보시면 3.11%로 시작해 금리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셋째 주부터 금리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택 소유 경제성과 구매 수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금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시점이 높은 금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각 10년 동안의 평균 금리를 보시면 현재 금리는 물론 지난 10년보다 약 1% 높지만 역사적으로 5% 범위에 있는 금리는 매우 좋은 금리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에 2에서 3% 금리에 익숙해졌었고 그래서 연초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금리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하는 점은 우리가 겪었던 그 낮았던 금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기지 금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10년 국고 수익률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 동안의 10년 국고 수익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모기지 금리는 국고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평균 스프레드 또는 차이는 1.7%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번에 초부터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의 차이는 2.2%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주시해야 하지만 현재 모기지 상황에 대해서 MBA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프래튼 토니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현재 수준 근처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 주기에 걸쳐 연준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려고 시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도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금리 급등과 이에 관련된 변동성을 지나면 MBA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재진입할 의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주택 구매를 포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구매를 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말하는 것은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금리 정체가 그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급상승하는 것과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 조정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서 서술된 조정의 정의는 증권, 자산 또는 금융시장의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택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까요? 제가 저번 달 시장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주택시장의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7개체는 올해 평균 9%의 주택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최근에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조정보다는 로터닷컴의 수석 경제학자 데니어 헤어가 인용한 이 문구가 더 적절합니다. 주택시장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의 조짐을 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판매자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웠던 지난 2년의 주택시장에서 막 벗어났지만 여전히 판매자 시장에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주택보다 구매자가 아직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이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집을 보기 전에 스케줄을 잡는 쇼잉타임 프로그램 그래프를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팬데믹 이전의 수치이고 파란색은 팬데믹 기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녹색 막대는 이번에 4월을 나타내며 보시다시피 집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월까지가 제가 입수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서 그 이후의 수치는 여기 없지만 5월과 6월의 수치가 더 떨어졌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매자 수요가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례 없는 높은 수요를 보았지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의 팬데믹 이전 수치가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주택시장에서 최고의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 판매를 계절 조정 연율로 보시면 560만 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2017년에서 2019년의 판매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매자 수요와 기존 주택 판매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택시장이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가면서 미국 전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NAR에서 입수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4월 말까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4월 말에도 30년 고정금리는 지금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5.1%였습니다. 이 지도는 주택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 계약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평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이 어두워질수록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색상이 다 어둡고 모든 주가 평균 30일 안에 계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평균 기간은 17일입니다. 주택시장은 지금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구매자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구매자 수요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 지도는 판매되는 주택이 주별로 평균 몇 개의 오퍼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퍼가 하나에서 5개 이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을 표기하고 있고 색상이 어두울수록 오퍼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부 지역, 북동부 지역, 그리고 우리 조지아주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이 오퍼를 평균 5개 이상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분 전에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그래프를 보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은 주택시장 업계의 최고 전문가라고 알려진 4개 기관의 이번 해에 대한 최근 예측입니다. 이들은 이번 해에 전국적으로 총 몇 채의 주택이 판매될지 예측하였는데 610만에서 690만 채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을 작년 판매 기록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690만 채가 판매되었고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처한 금리 환경에서는 작년보다 한 10%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 70만 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 Realtor.com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지금 거품이거나 2008년 대공황 때와 같이 붕괴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소유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연령에 도달한 시기에 국가는 위기 수준의 주택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매달 시장 보고서에서 우리는 거품에 있지 않고 그러므로 주택시장이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을 통해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소유를 고려하는 나이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밀레니얼 인구수는 베이비부머 인구수보다 약간 적은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세대이며 현재 매물수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의 구매자 수요가 가격 상승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매물량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또 떠오르는 뜨거운 주제는 우리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연준 기금금리를 인상했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우리를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경기 침체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NBER는 경기 침체의 기술적 정의를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이것을 실질 GDP, 실질 소득, 고용, 산업 생산 및 도소매 판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의 정의를 2분기 연속 GDP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은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2008년 주택시장 붕괴를 연결짓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주택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난 6번의 경기 침체를 보면 6번 중 4번은 주택 가격이 인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2% 정도 하락했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2008년의 주택 가격이 거의 20% 하락했을 때입니다.
제가 지난달 시장 보고서에서 2008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었으므로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에 있는 상황은 2008년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을 통해 지금 주택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전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에 진입했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엄청난 구매자 수요와 가격 인상률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 아직도 무시 못할 수요가 있고 낮은 매물량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유익하고 중요한 최근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